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오늘은 정음정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정음정양. 1년은 24절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동지가 있고 동지, 하지, 그 다음에 추분, 춘분, 그 다음에 입춘, 입추, 입동, 입하, 이렇게 8개의 절기를 가지고 주역이 나오고 8개가 나오고 또 저음정양이 나왔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동지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동지는 밤 시간이 14시간 40분이에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시간이다. 그래서 빛이 없는 금음달로 표현한다. 하지는 낮 시간이 14시간 40분, 밤 시간이 9시간 20분이에요. 그래서 빛이 밝은 보름달로 표현돼요. 춘분절은 낮 시간 12시간, 밤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래서 빛이 차오르는 반달로 표현된다. 빛이 차오르는 반달이에요. 추분에도 낮 시간 12시간, 밤 시간 12시간인데 추분에는 밤이 길어지는 반달이에요. 밤이 길어지는 반달. 낮 시간 12시간, 밤 시간 12시간. 밤 시간이 가장 길어서 금음달로 표현했던 동지하고 낮 시간이 12시간, 밤 시간이 12시간 반달로 표현했던 춘분 사이에 금음달하고 반달 사이에 중간에가 초생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춘절에는 초생달로 표현한다. 초생달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달의 모습을 보면서 8개, 주역 8개를 한번 인출해 보게요. 달을 3등분을 해요. 3등분. 그래서 3등분을 해서 빛이 있으면은 양효로 표현하고 빛이 없으면은 음효로 표현한다. 한번 해보게요. 처음에 빛이 발생하는 부분을 초요, 두 번째 부분을 중요, 세 번째 부분은 상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초생달은 초요가 빛이 있으니까 양요를 표현하고, 두 번째 부분에는 빛이 없으니까 음요로 표현하고, 세 번째 부분에도 빛이 없으니까 음요로 표현한다. 그래서 초생달은 진계가 되었어요. 진화련계가 된다. 진화련이라는 이야기는 괴의 이름이 진이고 초요에만 연결되어 있다. 초요에만 연결된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초요에만 연결이 됐다. 그래서 진하련이라고 이야기한다. 괴의 모양새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1년 중 밤이 가장 깊었던 동지절로 들어가 볼까요? 동지절은 금음달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금음달도 3등분을 해보자. 세 개로 나눠보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부분인 초요해가, 첫 부분에가 빛이 없고, 두 번째 부분에도 빛이 없고, 세 번째 부분에도 빛이 없네요. 그래서 초요에는 음을 주고, 중요에도 빛이 없으니까 음을 주고, 세 번째 부분에도 빛이 없으니까 음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권계가 됐네요. 권계인데 세 개가 다 초요, 중요, 상요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삼절이라고 한다. 개의 이름은 권계고 세 개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권삼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1년 중에 낮 시간이 가장 긴 하지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절은 낮 시간이 14시간 40분, 밤 시간이 9시간 20분이었어요. 그래서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기니까 밝은 보름달로 표현한다. 보름달. 그 다음에 보름달을 또 3등분을 해요. 보름달을 3등분 하면은, 그래서 처음 부분하고 중간 부분, 끝부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 부분에는, 초요 부분에는 빛이 있으니까 양요로 표현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도 빛이 있으니까 양요로 표현하고, 세 번째 부분에도 빛이 있으니까 양요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면은
건깨가 되었어요. 건깨. 세 개가 다 양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건삼년이라고 한다. 괴의 이름은 건깨고 초요, 중요, 상요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건삼년이라고 그래요. 춘분절에는 낮 시간 12시간, 밤 시간 12시간이었으니까 반달로 표현했잖아요. 또 하지절에는 낮 시간이 14시간 40분, 1년 중 가장 길었으니까 보름달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춘분하고 하지 사이에 또 입하가 있어요. 입하. 그랬을 때 그 입하절 상음달을 한번 봐보시게요. 이 상음달도 3등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빛이 있으면은 양요를 넣고 빛이 없으면은 음요를 넣어 보시게요. 3등분을 해 보니까 초부에는 빛이 있네요. 그래서 초에는 양을 넣고 중부에도 빛이 있네요. 그래서 중부에도 양을 넣고 상부에만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부에는 음요로 넣는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태상절개가 되었어요. 태상절. 태상절이라는 이야기는 그 괴의 이름은 태깨고 기쁠태예요. 기쁠태. 괴의 이름은 태깨고 기쁠태예요. 기쁠태. 그 다음에 세 개가 우개치가 끊어지고 두 개는 연결돼 있다. 그래서 끊어진 것이 특징이니까 태상절이라고 한다. 태상절. 괴의 이름은 태깨. 모택이에요. 모택. 연못. 괴의 이름은 태깨고 우개가 끊어졌다. 그래서 태상절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뭐 예외 조항은 없었어요. 어려운 거 없으셨죠? 이제 춘분절 반달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춘분절은 낮 시간 12시간, 밤 시간 12시간이에요. 그런데 낮 시간이 성장하는 기간이거든요. 낮 시간이 성장한다. 반달에서 보름달로 변화해 간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괴를 만들어 보시게요. 반달을 똑같이 3등분을 해요. 3등분.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양요를 넣고 빛이 없으면 음요를 넣어 보시게요. 초요에는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요에는 양요를 넣는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보름달로 진행해 가는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요에는 여기 반달에는 지금 상요가 시커머니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름달로 진행하는 반달이기 때문에 상요에 양요를 넣고 본다. 그 다음에 반달이었으니까 초요하고 중요에서 중요 중에서 초요에다가 양을 줬으니까 중요에다가 음을 줘서 반달을 맞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초요에는 양요가 빛이 있으니까 양요를 주고 빛이 지금 보름달로 진행하는 반달이니까 상요에다가 양요를 주고 중요에다 음요를 줘서 초요와 음요가 반달이 표현되게끔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리허중깨예요. 리깨가 되고 중간이 끊어졌다고 해서 리허중이라고 그런다. 괴의 이름은 리깨고 중간이 끊어졌다고 해서 리허중이에요. 또 추분절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추분이면 가을이잖아요. 가을. 낮 시간 12시간, 밤 시간 12시간인 추분절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추분은 동지로 가는 시간이에요. 겨울로 가는, 여름하고 겨울의 중간이다. 그래서 밤 시간이 깊어지는 반달이다. 밤 시간이 성장하는 반달이에요. 꼭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똑같이로 반달을 3등분해서 빛이 있으면은 양요를 넣고 빛이 없으면은 음요를 넣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지로 가는 밤이 깊어지는 반달이니까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초에는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음요를 주고 반달이잖아요. 반달이니까 중요에다 양요를 줘요. 양요. 이렇게
반달을 만들어요. 초여에는 음이고 중여에는 양을 넣어서 반달을 맞춘다. 그 다음에 상여에는 음으로 가는, 음이 성장하는 반달이니까, 동지절로 가는 반달이니까 상여에는 음을 넣는다. 음요를. 그렇게 되면은 감깨가 돼요. 감깨. 감깨고 중간에 연결돼 있으니까 감중년 그러네요. 감깨. 감깨고 중간에 연결돼 있으니까 감중년이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감중년하고 니어중만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으니까 다 아시리라고 믿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8개에서 정음 정양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그거 한번 보시게요. 건계를 보시면은 초요도양, 중요도양, 상요도양 그러네요. 그런데 정음 정양의 법칙이 정자가 깨끗할 정자거든요. 그래서 정음 정양 법칙에 의해서 초요하고 상요만 비교를 해요. 초요가 양이면은 초요가 양일 때 상요가 양이면은 정양이라 한다. 초요하고 상요하고 비교해서 음양이 안 섞여졌으면 정양, 음양이 섞어졌으면 정음으로 구분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건깨, 건삼년, 건깨는 정양에 해당된다. 건깨는 초요하고 상요가 양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양이다. 건깨는 정양이에요. 권삼절, 건깨도 초요가 상요가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정양이라고 그런다. 섞어졌지 않으니까 초요하고 상요가 음양이 안 섞어졌으니까 정양이에요. 그래서 권삼절, 건깨는 정양이다. 진깨를 살펴보니 진깨는 초요는 양이고 상요가 음이네요. 그래서 초요가 양, 상요가 그래서 음양이 섞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음이라고 그런다. 진화된깨는 정음이에요. 태상절깨도 초요는 양, 상요는 그래서 정음에 해당돼요. 지금 보시는 것은 풍수지리 낙영, 폐철을 보고 계시는데요. 빨간색 바탕에 칠해진 것은 정양이에요. 빨간색은 정양, 파란색은 정음이에요. 그런데 8개에서 이렇게 24자의 글씨가 나올 때는 연출될 때는 또 나름대로 어떤 공식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모습을 보고 8개를 만들었고 8개에다가 8개 오행을 가미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보시는 정음 정양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 편에서는 8개 오행을 대입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정음 정양으로 24절기를 나누는 방법, 거기까지 정음 정양 2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